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세미나를 맡게 된 권흥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Why FAR looks up Probing Spatial Representation in Vision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발표가 된지 정말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논문이고, 저자들은 서울대학교와 오하이오 주립대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세 그룹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즘에 들어서, 어, VLM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을 조작하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리즈닝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흔히 사용되는 챗봇 같은 데 있어서도, 이미지를 이해하고,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까지 이런 3D 공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VLM이나 VLA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VLM 모델들이 이 스페이셜 리즈닝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어떤 이러한 물체의 위치, 공간적인 위치를 묻는 그런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성능이 어떻게 얻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VLM들이 이 3D 공간 관계를 이해해서 그런 높은 성능을 얻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 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이 VLM들이 공간 구조를 정말 이해하고 학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지 상에서 나타난 어떤 통계적인 그런 편향이나 구조적인 어, 어떤 힌트에 의존하는 것인지를 이 저자들이 분석을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 Vertical Distance Entanglement입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자연적인 사진들 속에서는 어, 멀리 있는 물체가 이 이미지 좌표상에서 더 높은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미지 어떤 분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뜻은 이 이미지 상에서의 이 벌티컬한 위치가 실제 공간상에서의 깊이와 좀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VM들이 진짜 이 3D 공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 좌표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숏컷, 힌트나 어떤 편향을 이용해서 이 깊이 정보를 생각하고 리드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VLM들이 사실 이미지 상에서 위에 있는 물체는 멀고 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가까운 것들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공식 자체를 외워버리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존재하던 벤치마크들을 좀 분류해서 거기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실험을 첫 번째로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벤치마크에서 이 깊이나 거리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질문들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턴트에 해당하는 그룹은 이 멀리 있는 물체가 이미지상에서 위쪽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 벤치마크 예제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둔 것이고, 반대로 이 카운터 그룹은 좀 멀리 있는 물체가 오히려 이미지상의 아래 위치하는 이러한 이미지와 어, 퀘스천 앤서 이런 페어를 모아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벤치마크 상에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봤을 때 실제로도 어, 저희의 직관과 맞게
이 컨시스턴트에 해당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함을 알 수가 있었고, 어, 네, 그런 게 일관적으로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벤치마크들에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모델을 더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어쨌든 이 세 패밀리에 해당하는 이 VLM들을 똑같이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컨시스턴트에 해당하는 그룹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카운터에 해당하는 그룹에서의 어떤 성적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고, 보시면은 이게 베이스 모델이고,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 추가 학습을 파인튜닝을 진행하면서 그 데이터 양을 늘리면서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인데, 어,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그 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일관성이 보이지도 않고 또 모델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모델에서 이 심각한 성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뭐 단순히 특정 모델의 구조나 아니면은 이 학습 레시피나 이 데이터 스케일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 이 VLM 전반에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깊이 관계와 수직 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실제 벤치마크만으로는 그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저자들은 또 새로운 벤치마크를 직접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그 바이어스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좀 가상의 벤치마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뻗은 터널 속에서 물체의 깊이는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 그 상하 좌우 관계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꿀 수 있는 벤치마크를 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오브젝트 1이 오브젝트 2보다 멀리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자동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장, 수천 장의 이미지 페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의 목적은 이 오브젝트의 깊이, 거리를 좀 명확하게 사람이 의도한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수직적인 위치나 좌우 수평적인 위치를 좀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코릴레이션을 어, 좀 제거를 하고 그걸 좀 더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벤치마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에 대해서 모델들을 테스트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 컨시스턴트랑 카운터 어, 그룹에 대한 성적인데 이 차이가 양수라는 뜻은 모든 모델에서 양수라는 뜻은 이 카운터 이그샘플에 대해서 모델들이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확실히 이 벌티컬 포지션 자체가 모델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구나를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모델의 구조나 그런 거에 유래된 게 아니라 그 벤치마크 그 자체로 그 이미지 이 상의 좌표랑 물체 거리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걸 기존의 벤치마크들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모델의 모델이 제대로 된 어떤 3D 리즈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 비슷한 그 3D
질문 관련된 벤치마크들에서 이 모델들 각각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눈에 띄게 좋은 성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어떤 모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로봇 F4라는 모델의 구조는 이 엔빌라랑 동일한데, 학습이랑 어떤 사용한 데이터셋이 다른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그 다양한 벤치마크 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을 보시면 뭐 어떤 데에서는 좋았다가 또 어떤 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또 이렇게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큰 VLL 모델들은 또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모델, 이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게 만드는지를 저자들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모델들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길래, 어, 얘네들은 좀 더 3D 리즈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내부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컨스트럭티브 프로빙이라는 방법으로 내부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시각화하고 수치화하려고 제자들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A가 B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를 묻는 질문이 있고, 이 문장에서 물체의 순서만 바꿔서 B가 A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를 묻는 문제, 이렇게 두 쌍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뀐 거는 어, 문장에서 질문에서 물체의 위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레프트랑 라이트가 반대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인 관계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체 순서만을 바꾼 문장 페어를 준비했고, 거기에서 이제 모델이 내뱉는 레프레젠테이션의 중간 어떤 임베딩의 어, 벡터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질문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의 벡터 방향이 두 답이 레프트 라이트 반대니까 그걸 빼는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벡터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 자체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레프트 라이트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위아래 혹은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이 델타 벡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벡터를 이용해서 어, 두 가지 어떤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엑시스 코헤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축에 대해서 그 레프레젠테이션 그 벡터가 얼마나 잘 모여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반대되는 두 벡터와 클로즈에 대해서 그거를 일단 반대되는 거를 한번 뒤집고 그 뒤집은 거에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페어와이즈. 그래서 이게 이제 작게 나올수록 이 축이 잘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vertical distance entanglement index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 또 아래에 있는 거랑 가까운 거, 이런 관계들,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바이오스 관계들이 얼마나 어, 해당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어, 측정하는 어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스페셜 리즈닝이 잘 돼 있고 학습이 진짜 잘 돼 있는 VLM이라면은 이 각 축에 대해서 이 코헤런스가 높게 나와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잘 모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각 축 그 바랑 어버브에 해당하는 그 축들이 이렇게 잘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모여 있는가에 해당하는 게 이 엑시스 코헤런스고, 이 VD 이 아이가 이 두 축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못한 성능을 나타내는 VLM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분포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 축 간의 어떤 방향성도 모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델타 벡터를 이용한 분석을 각 모델에 대해서 실행을 해갖고 그걸 이제 PCA로 3차원에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그 벤치마크 전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줬던 위크 모델들은 이 그 수평과 수직 벡터 축들이 좀 잘 분해되어 있지도 않고 그 디스턴스 관련된 축도 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들이 서로 막 겹쳐지거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 모델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같은 모델 구조를 가지지만 학습이 다르게 된 어떤 좋은 스트롱한 모델에 대해서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명확하고 잘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PCA 시각적으로도 그 모델의 성능을 레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그걸 이제 계산을 수치적으로 했을 때도 이 약한 모델에 비해서 어떤 코헤런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이 벌티컬이랑 디스턴스의 어떤 연관도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그게 적게 나왔다 아니면은 뭐 리프레젠테이션이 명확하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온 모델들은 그 앞서 테스트했던 벤치마크 상에서 이 카운터 이그샘플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게 이제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모양과 그 3D 리즈닝의 어떤 성능을 성능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축에 대한 어떤 코헤ren스가 잘 정립이 된 모델은 그 마찬가지로 그 카운터 이크런시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추가적인 정보인데 이 디스턴스 코헤ren스가 잘 정립이 되었다면 그 벌티컬이랑 디스턴스 관련된 어떤 연관도가 더 낮게 나오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좀 더 모호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잘 강하게 학습이 되고 표현이 되었다면 그 모델이 훨씬 더 어,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어, 저희가 각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점들은 일단 VLM들이 이 vertical distance entanglement에 좀 강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본 스페셜 터널이라는 배치마크로도 확인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바이어스는 어, 특정 모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벤치마크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을 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어떤 내부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가 VLM 모델의 공간적 리즈닝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과 로버스트네스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 사용해왔던 어떤 벤치마크 정확도 그 자체로는 정말로 이 공간적인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델타 벡터를 이용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확인 방법을 통해서 모델이 실제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네,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해당 논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 분석이자 벤치마크 제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좀 공간적인 표현을 더 좋게 만들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구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계속 생각해보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모델 구조는 같은데 학습의 방법론이 달라서 강한 성능, 스트롱 스페셜 리즈닝을 보여줬던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요인에 기반한 것인지 좀 더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공간적 릴레이션십을 이 공간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VLM이 좀 더 잘하게 만들어 줬다면은 그게 실제로 뭐 저희가 하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 매니플레이션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추가로 이 논문에서는 이 벌티컬 디스턴스만 이제 핵심적으로 다 다뤘는데 이 VLM들이 3D 공간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 이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걸 좀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 학습이라던가 모델 구조를 가져가야 될지를 저희 연구실 딴에서 계속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